안녕하세요. 40년 넘게 귀 건강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혜지입니다. 혹시 요즘 TV 볼륨을 점점 크게 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들이 한숨을 쉬며 아빠, 볼륨 좀 줄여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대화 중에 자꾸 뭐라고요? 하고 되묻는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이상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이 잦아지진 않았나요? 많은 청력 손실은 단순히 소리를 잘 못 듣게 하는 것을 넘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무려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청기 없이도 하루 단 10분 투자로 귀를 깨우고 뇌를 재훈련하여 훨씬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하고 간단한 기술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작은 소리 속에서도 대화가 또렷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력 손실이 단순히 소리가 웅얼거리는 것 이상인 이유.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지 소리가 조금 웅얼거리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소리, 음악, 심지어 배경소음까지 모두 여러분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핵심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귀에 민감한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뇌로 가는 신호가 줄어들면 여러분의 뇌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약해지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까지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전에는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남들 이야기에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아예 모임에 나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잘못 듣는 수준에서 시작된 문제가 서서히 대화를 회피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도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친구와의 만남이 뜸해지며 외부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지속적인 윙윙거림, 웅웅거림, 혹은 삐소리가 나는 이명 역시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소리가 귀에서 나는 단순한 잡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과도하게 신호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 끊임없는 소리는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쌓으며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합니다. 결국 뇌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라는 파괴적인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귀만이 아닌 뇌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러한 청력 저하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연구는 청력 손실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청력 저하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뇌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입증합니다. 단순히 잘 못 듣는 것이 괴로운 것을 넘어 기억력 상실, 우울증, 수면 문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활력까지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흐려지면 바로 돋보기를 찾고 치아가 약해지면 임플란트를 하지만 귀가 잘 안 들리면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체념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귀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훈련을 통해 훨씬 더 오랫동안 깨끗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귀 건강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대화, 관계, 기억, 그리고 삶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처음에는 TV 소리가 아무리 커도 안 들린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족과의 대화였습니다. 손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결국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에 끼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단순히 청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청력 손실은 곧 관계의 단절과 삶의 기쁨 상실로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단순한 소리 수집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여러분의 뇌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입니다. 그 창이 닫히면 소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줄고 관계가 약해지며 세상과의 연결 자체가 취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청력 손실을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기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뇌를 재훈련하세요.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력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지만 청력은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귀가 받아들이는 소리를 뇌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청력 능력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소리를 처리하는 뇌를 의도적으로 재훈련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세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혜지 박사의 진료실에는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청기 없이도 명료하게 대화하시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매일 꾸준히 귀와 뇌를 깨우는 작은 훈련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청력을 나이에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과 반복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저는 너무 늙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 덕분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력 훈련 역시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 속에서 의미를 구별하고 대화 속에서 핵심 단어를 잡아내며 뇌가 다시 소리를 선택하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청력이 개선되는 것은 단순히 TV를 조금 더 편하게 듣는 것을 넘어섭니다. 대화가 명확해지고 관계가 되살아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손주와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지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가족과 사회의 중심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혜지 박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불과 3주 만에 TV 볼륨을 10단계나 줄였고 어떤 분은 손주의 목소리가 훨씬 또렷하게 들린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의 개선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연결이 회복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훈련에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분명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 귀를 깨우고 뇌를 훈련하세요. 그러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보청기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력은 단순한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관계, 기억을 보호하는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킬 열쇠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4가지 간단한 10분 훈련 기술. 희망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김혜지 박사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시험하여 효과를 입증한 4가지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1. TV 볼륨 낮추기 훈련.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볼륨으로 TV를 시청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는 오히려 귀를 작은 소리에 둔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큰 자극만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현재 볼륨에서 딱 3단계만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인물의 입모양, 표정, 제스처를 보며 말을 유추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뇌가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전보다 훨씬 낮은 볼륨에서도 대화가 또렷하게 들린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 음악 훈련. 음악은 귀를 자극하는 가장 훌륭하고 자연스러운 도구입니다. 다양한 악기 소리와 음역대가 동시에 담겨 있어 여러분의 귀가 여러 주파수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각기 다른 악기 소리들을 구별해보거나 한두 소절씩 따라 불러보세요.
이 과정은 귀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발화 능력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르기를 실천한 80대 남성분은 손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훨씬 더 명료하게 들려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습관으로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소음 속 대화 훈련.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대화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지만 식당이나 모임에서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효과적인 전략은 TV나 라디오를 아주 작게 켜둔 상태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뇌는 점차 불필요한 배경소음을 걸러내고 필요한 목소리에 집중하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꾸준히 이 훈련만 한 80대 여성 환자분은 3개월 후 북적이는 식당에서도 대화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듣고 적는 훈련. 귀로 듣고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뇌를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라디오 뉴스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간결하게 메모하세요. 모든 것을 다 받아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 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는 이 훈련을 몇 달간 실천한 후 대화 속도가 빨라져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를 골라 집중해도 여러분의 청력과 뇌 반응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기. 이제 4가지 훈련법을 알았지만 내가 이걸 매일 다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너무 많이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10분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때 뇌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침 루틴, TV 볼륨 낮추기 훈련을 시도하세요. 아침 식사 후 뉴스를 틀 때 볼륨을 3단계 낮추고 하면 속 아나운서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점심 루틴, 음악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며 악기 소리를 구별하고 한두 소절 따라 부르세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순간 청각, 기억, 표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저녁 루틴, 가족과 함께 소음 속 대화 훈련을 해보세요. TV를 아주 작게 켜둔 상태에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귀는 이 과정을 통해 시끄러운 배경과 말소리를 구분하는 힘을 회복합니다. 잠들기 전 듣고 적는 훈련을 시도하세요.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마음에 남는 단어 한두 개를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훈련에만 집중해도 변화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음악 훈련 하나만 꾸준히 했는데도 TV 볼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여러분과 세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장비도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 단 10분의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루 일과 속에 작은 훈련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청력을 지키고 대화를 되살리고 삶을 다시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력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능력이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의 문이 닫히면 소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 삶의 활력까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훈련 하나만으로도 그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김혜지 박사는 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안 들린다고 하소연하던 환자분들이 몇 주 훈련 후에는 볼륨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도 대화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의 개선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와 되살아난 삶의 중심입니다. 청력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고 일관된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귀는 더 많은 소리에 적응하고 뇌는 다시 소리를 선택하며 대화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돌아올 겁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마지막까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훈련을 시작한다면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에도 충분히 선명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단 10분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청력은 여러분의 기억을 보호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잃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귀를 깨우고 뇌를 움직이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은 분명 더 따뜻하고 더 명료하게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귀 건강에 헌신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혜지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밝고 명료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부터 20분 훈련 중 하나를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